네, 문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할 순서인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방금 질의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제가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금 살생물제법 같은 경우에 우리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네. 부처 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호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충, 살충, 뭐 방부, 살생, 사실은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이지 기능은 거의 유사한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서 관리하는 법령이 달라지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번 우리 가습기 살균제 건도 그랬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느 부처도 관리하지 아니하는 방식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살생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뭐 해충이든 뭐든지 간에 살생을 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느 부처가 잡고 다만 사용하는 부처에 따라서 그 관리의 기능을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의원님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어떤 특별 관리가 필요한 그런 제품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물질과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체계는 존중해주고 나머지 거기에서 빠진 살생물제 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요, 특히 이제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기업 간에 또는 제품 간에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경계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있습니다. 예. 그 달걀에서 발생한 것도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운다리를 설정해 놓은 그 안에서 물건들이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처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협조 체계가 만들어지고 어디서 일관되게 정리를 하고 다만 관리할 때 해당 부처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 그 유해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한 개의 부처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연관해서 제가 박정훈 교수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생물제법 관계 규정을 타부처 소관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실제 말씀하셨는데 타부처에서의 생활화학 제품이나 살생물제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예, 제가 타부처 관계 법령을 뭐 일일이 다 이제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습기 살균제 건 때문에 우리가 이 살생물제를 인체 건강에 대한 리스크로 이제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환경에 대한 노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의약품 같은 게 이제 폐기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폐기 방식을 크게 컨트롤 규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의약품 같은 걸 이제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생태계에 노출이 되고 또 그걸 우리가 정화해서 마신단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화장품법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개별법들을 보면 인체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떤 환경 그 자체에 대한 리스크 또 환경을 매개로 해서 다시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저도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입법 대안을 이제 그냥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좀 부처 간의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드린 안은 사실 우리 사업자한테는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법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법령 없는 법령을 좀 구별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그 법의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또 생태계 리스크까지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면은 또 그 법을 개정하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호준 국장님 방금 답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타부처 소관 관리를 하고 있는 살생물제에 해당되는 물질들
이게 해당 그 부처 소관 법률에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들 퀘스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시 이제 저는 문제가 늘 사각지대 또는 사용의 방식의 전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요 협의를 좀 하신 다음에 저희 나중에 이제 살생물제 법안들 논의를 하고 할 때 그 법안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법제화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김현수 실장님, 제가 네, 요거는 저희가 이 살생물제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아마 들어와 있는 의견인데요.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인터넷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할 때 인터넷상에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증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인증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 등 행정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라고 이 해당 기업은 지금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마구잡이로 판매되고 있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살생 제품들, 탈취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유해성을 인터넷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 뭐 그런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뭐 허위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렸다면 그거는 당연히 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 인증에 대한 사항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인증 제도를 본인들이 이렇게 인증을 획득했다면 그런 걸 대부분 사실 마케팅용으로 활용한 목적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한 기업은 당연히 인터넷 상에서도 그거를 표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쇼핑몰마다 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빠진 상태에서 그 제품의 효과만을 그냥 극대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식으로 인증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호준 국장님께 하나 요거 관련해서 환경부도 이런 내용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그 인터넷 쇼핑몰 자체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인증이 된 제품들이 그 쇼핑몰에 런칭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요거 관련해서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지금 저희 규정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해서 현재 뭐 제정안에는 그런 판매자나 인터넷 판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신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